다음 달에 있을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간의 기싸움 아닌 기싸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왜 제가 기싸움 아닌 기싸움이라고 하는지 차근차근 말씀드릴 텐데 우선 보여드릴 그림은요. 지난 19일 본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 표결이 있었던 그 자리에서 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본회의 빈자리를 사진 촬영했습니다. 어떤 자리였을까요? 보시죠. 장윤 변호사님, 네, 조국 대표의 빈자리를 촬영을 그렇죠. 했어요? 굉장히 의도가 있는 행동이라고 보여지는데 예.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겁니다. 지금 재보궐을 앞두고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그 영광, 곡성을 둔 그런 그 다툼이 정치적인 신경전이 상당히 고조화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왜 그럼 이 자리가 빈자리로 남아져 있었느냐.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가 지방에 내려가서 선거전을 치르고 있었거든요. 어쨌든 유권자들을 만나고 본인들이 전국 정당으로 쓰기 위한 기반을 호남에서 다지기 위한 행보를 계속하니까 민주당으로서는 껄끄러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 점을 공략해서 정청래 의원이 왜 이 자리가 비었어? 그럼 본인의 본업인 의원직 그리고 이런 업무와는 무관하게 지금 너무 이제 선거에만 골몰하는 거 아니냐라는 부분을 좀 드러내고자 이런 언급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 장면이 논란이 되고 기사화가 되니까요. 사과문을 올렸습니다. 정청래 의원이. 본회의 일정이 없는 날 영광에 상주하겠다라는 그런 이야기까지 같이 올렸는데 저 글을 보면요. 강 부위원장님, 이게 네. 방송에 적합한 용어는 아닙니다만 정청래 의원이 올렸으니까 제가 소개를 하면 쫑코, 그러니까 핀잔의 속어라고 나오더라고요. 이런 약간 유머러스한 뉘앙스로 올렸지만 그러면서도 사과를 하면서도 본인도 영광에 최선을 다하겠다. 그러면 이거 뭐랄까요? 이게 기싸움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닐까요? 그러니까 농담이라는 것이 말하는 사람보다도 듣는 사람이 즐거워야 그게 농담이 되는데 말하는 예. 사람만 즐거우면 농담이 아닌 거죠. 그래서 사과한 것으로 보이고 어쨌든 지금 전남에서 곡성과 영광 두 개 군에서 지금 선거가 이루어질 텐데 설명을 드리면 곡성과 같은 경우는요. 저희의 후보, 민주당의 후보가 무소속으로 나가도 당선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후보이기 때문에 전혀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광 같은 경우는요, 진보 당세가 거기도 한 20%, 15에서 20% 정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국민의힘의 후보도 조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압도적으로 당원들이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그 틈바구니에서 조국혁신당이 젖잘싸까지는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절대로 승리하기는 어려울 것이고 저희 민주당도 내일 현장 최고위를 또 가서 합니다. 예.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그래서 저희는 뭐 좋은 결과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방금 말씀하신 젖잘싸라는 말은 제가 풀러서 설명드리면 졌지만 잘 싸웠다라는 의미입니다. 구장수장님, 네. 민주당의 김민석 수석 최고위원도 조국 대표를 직격한 메시지가 포착이 됐어요. 그렇습니다. 뭐 그만큼 조국 대표 그리고 조국 혁신당이 이번 그 영광군수 선거에 올인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가 조국 혁신당의 미래뿐만 아니라 민주당의 내후년에 있을 지방선거, 특히 호남에서의 어떤 지방선거의 유불리와 판세가 갈릴 수 있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서도 상당히 좀 신경을 쓰고 있는 모습입니다. 저는 앞서 그 정청래 의원의 그 사과글을 그냥 사과로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게 병 주고 약 주듯이 이 사과를 하긴 했는데 맨 뒷말이 저는 마음에 좀 걸리더라고요. 법사위가 없고 본회의가 없을 때 나는 영광 가서 뛰겠다. 그러니까 본회의가 열리는데 영광 가서 뛴 조국 당신은 내가 사과는 하지만 당신처럼 난 하지 않겠다. 이런 뉘앙스가 지금 담겨 있는 것이거든요. 그만큼 이 호남이라는 어떤 야당의 전통적 지지 기반을 두고 오랫동안 이 텃밭을 읽어왔던 민주당과 새로이 텃밭을 읽으려고 하는 이 조국 혁신당 간의 삿밭 싸움이 굉장히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조국 혁신당에서는 어떤 반응 보였을까요? 그림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조국 혁신당 황명필 최고위원은 민주당에서도 18명 불참했다. 그거는 왜 문제 삼지 않느냐. 우리 표 필요 없으니 급하게 일정을 잡고서는 불참했다고 비난한다.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조국 대표는 지금 영광 곡성 지역에서 숙소를 얻어놓고 숙식 선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영광을 찾아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조국혁신당이 영광 선거에 뛰어들면서 선거전이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전국의 관심이 바로 여기
영광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제 영광 국민께서 특정 당 후보면 무조건 찍는 일 하지 않게 되셨습니다. 특정 정당이라고 해서 무조건 찍는 일 없어져야 합니다. 맞습니다. 그것이 바로 정치 발전이고 그것이 바로 지역 발전이라고 믿어 싶지 않습니다. 김 전 부대변인,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지금 이 지역 군수 선거에 이렇게 총력전을 다하는 이유가 뭘까요? 사실 저번 총선에서는 지역은 민주당, 비례대표는 조국혁신당, 그래서 이제 호남 지역에 대해서 조국혁신당이 어떤 돌풍을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지금은 이제 비례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작은 의석수지만 그거에 대한 어떤 상징이 되는 겁니다. 외나무 다리에서 만나서 지역구를 두고 작지만 그 작은 게 아니라 정치적인 의미는 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충돌할 수밖에 없고, 또 하나는 전대 과정에서 봤을 때 이재명 대표가 다른 지역에서는 나름대로 어떤 참여율을 보였는데, 여기에서 제가 알기로는 투표율이 20%대 20% 정도뿐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호남의 민심이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쏠리지 않는구나, 그런 위기 의식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조국 대표, 조국 혁신당은 이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뭐냐면, 제가 이런 선거 운동을 봤을 때 어떤 후보에 대한 어떤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것보다는 본인을 좀 더 앞세우는 선거 전략을 많이 세우더라고요. 이해는 할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이것을 하나의 대선 주자로서의 어떤 포석으로 이용하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호남은 경쟁하는데 부산의 금정은 단일화를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럼 결국은 이념이나 가치를 통해서 어떤 선거를 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이기는 거에 목표를 두는 어떤 선거 전략이지 않은가. 그렇다면 결국은 전체적인 어떤 당을 통한 본인의 정치를 구현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을 쓰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부산 금정구 말씀 주신 김에 부산 금정구 이야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조국혁신당 쪽에서 먼저 견제구를 날렸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들어보시죠. 김 후보님은 전에도 2번 도전했다가 결실을 거두지 못하셨습니다. 이번에도 승리를 가져오기 힘든 후보라고 봅니다. 마치 2번 낙선한 듯한 교묘한 사실 왜곡으로 네거티브 공세까지 참으로 보기가 좋지 않습니다. 강 위원장님, 민주당에서는 사과를 요구했어요. 그런데 조국혁신당은 사과를 안 했죠. 굉장히 지금 치열한 신경전이 오가는 것 같은데요. 저는 사실 그럴 필요 전혀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먼저 지적을 해야 될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국혁신당과 민주당의 지금 우호적인 관계가 있는데, 상대방 우호적인 정당에 대한 후보를 직격탄으로 이렇게 공격을 하는 것은 저는 좀 더 이상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얼마든지 애둘러서 우리의 후보가 당신들의 후보보다 경쟁력이 더 있을 것 같다, 혹은 과거에 어떤 실패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번엔 카드를 바꾸고 여러 가지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굳이 그렇게 직격을 하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보고, 괜히 필요 없는 감정 싸움. 그리고 지금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얘기하는 것도 있겠지만 어쨌든 전체적인 분위기는 이게 사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우호적으로 잘 지내야 된다는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저런 발언 좀 삼가해야 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장 변호사님께서 보실 때는 민주당이 조국혁신당의 단일화 이슈를 받아들일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선거는 이기는 게 정답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조국혁신당의 기류도 호남에서는 물러설 수가 없다. 우리가 거기를 선점해야 지방선거든 차후 선거에서 기반을 다질 수가 있다라는 평가를 내렸기 때문에 부산 금정은 다릅니다. 여기는 국민의힘의 상당히 좀 우세 지역이기 때문에 단일화라는 카드는 금정 같은 경우에는 열어놓고, 또 인천 강화 같은 경우에도 그런 카드를 열어놓고 아마 이제 정치 행보를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러면요, 김전무 대변님, 지금 이 얘기는 조국혁신당과 민주당이 손을 잡으면 부산 금정도 이길 수 있을 거로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여당에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사실 모든 선거에서 이기고 지는 거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저는 오만이라고 봅니다. 사실 긴장감을 잃으면 안 되는데 지금의 대통령 지지율이나 그다음에 당 지지율 봤을 때 저희가 좋지 않은 환경은 맞고요. 부산이란 곳이 사실 저희한테는 텃밭이라고 얘기하기 좀 힘든 면이
저번에 총선에서 이겼지만 예전에 비해서 민주당의 어떤 득표율이라는 게 많이 상승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예. 겉보기 등급으로는 의석수가 늘었지만 그 찬찬히 들여다보면 투표율, 그러니까 득표율의 차이가 갭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저는 이게 우리가 이 부분이 우리의 텃밭이다 이렇게 하고 마음 놓기는 힘들다고 봅니다. 구자영 차장님께서는 이번 재보궐선거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조국 혁신당이 이 전국 정당으로 거듭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판가름할 수 있는 이 분기점이 될 것 같고요. 민주당으로서는 이재명 대표 체제가 안착을 하고 차기 지방선거, 차기 대선까지 호남의 어떤 많은 표를 얻어올 수 있느냐 아니면 균열이 나느냐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이 된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부산 금정구청장 선거의 경우는 일개 구청장이 아닙니다. 여권의 어떤 우세 지역이 야권으로 만약 넘어간다면 윤석열 정부의 지지 기반이 허물어지는 거기 때문에 구청장 4명, 군수 4명이 뽑는 이 작은 선거지만 이 선거의 의미는 작지 않다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 주제 여기까지 보고요. 여기서는 구자영 차장님을 제외한 3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